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저는 오늘 연수구에서 일어났던 사회복무요원이 마스크를 나눠주다 일종의 갑질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사회복무요원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예,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올라왔던 마스크 공익으로 불리는 인천 모 동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마스크 3600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3600장을 소분을 하다가 결국 이게 일이 커지면서 실시간 검색까지 올랐던 사회복무요원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공익입니다. 예, 호칭은 마음에 드시나요? 현재로선 모든 걸 포기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네, 별명도 이제 마스크 공익이 돼버려서 친구들 사이에 예,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를 이제 호칭할 때 저도 이제 나 마스크 공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6월달에 2018년 6월달 예. 8개월 정도를 현역에서 있다가 군생활 도중 허리가 예. 너무 안 좋아져서 다른 부위를 수술을 하는데 허리도 이제 함께 군병원에서 MRI를 찍게 됐으니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군생활 중에 그런 판정을 받아서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 공익으로 배정받아서 공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하시다가 그렇게 허리가 나가셨나요? 군대에서 뭐 삽질도 하고 아니면 이제 창고 정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거의 100kg가 넘는 이제 물건 같은 것을 이제 두세 명이서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지더니 군생활 내내 이제 오래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그러면 근무 시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날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마비가 돼서. 심각성을 깨달아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공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역병에서 이제 공익으로 가기 전에 적체 인원 때문에 5개월 정도 대기를 하다가 운 좋게 자리가 나와서 운이 좋은 건 아니죠. 5개월이나 대기했으니까 시간을 날리고 이제 공익으로 그때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사무소 생활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다들 이제 트러블이 딱히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원수도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작은 동사무소였는데 3달 전쯤부터 갑자기 신규 공무원분들이 한 8명이 다시 오더니 그 사이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8명 있는 동사무소에 네. 추가로 8명이 더 왔다고요? 네. 예를 들면 보통 신입사원을 뽑으면은 뭐 10명 있는 조직에 1명, 2명. 네. 뭐 그 정도인데 묻고 더블로 갔네요. 네. 8명 이상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팀만 4명이고 행정팀은 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제 수가 2배로 느니까 8명이 했던 일을 16명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그렇게 바빠 보이시진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여유 시간도 갖고 근무 시간에 뭐 핸드폰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쇼핑몰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업무가 이제 빡세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와서 어떻게 트러블이 생겼나요?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죠? 지금 마스크 공익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신 분 처음에 네, 15공무원. 15공무원이라는 그분. 네, 그분과 이번에 트러블이 생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예. 사건의 발달은 한 약 3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3주 전.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은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기준으로 한 2주 전쯤부터 이제 사건의 발달이 된 거죠. 그 일이. 예. 마스크 분류 작업을 그때 처음 시작했으니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나눠주라 예. 이런 식으로 상자가 한 300 몇 박스가 왔습니다. 이거를 뭐 같이 옮기긴 했습니다. 그분들 이제 그때까지 제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저한테 예. 부탁도 안 했으니까 같이 옮기고 나서 저에게 이 300 몇 박스에 한 3600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에게 30개씩 소분을 해서 묶어서 다시 박스에 넣어라 라고 예. 그 저랑 트러블이 생기신 분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그 30개씩 소분하는 것을 혼자서 했습니다. 2주 네. 동안. 이제 그분은 기간을 정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담당자분께서 저에게 이 다음 주까지 하루에 10%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음 주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말차 나온 친구까지 불러서 아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점심밥 저녁밥 사주고 영화랑 뭐 팝콘도 사줄 테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친구까지 불러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는데 왜 트러블이 생겼죠? 그 후에 이제 마스크를 소분하고 박스에 담는
과정까지 다 한 후에 그분이 다시 이제 큰 봉투를 몇십 장 사오시더니 저한테 이 봉투 안에 다시 소분한 것을 다시 꺼내서 넣어라.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처음부터 통장마다 분류를 시키셨으면 상자에 집어넣을 이유도 없고 그냥 바로 한 번에 일 처리를 끝낼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그때 약간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그랬습니다. 이게 3600장이 사람으로서 혼자 하고 이게 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차가 생긴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 책임자는 누군가요? 그분이십니다. 근데 좀 한가하다고 하셨잖아요, 분위기가. 네. 그럼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그분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 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혼자 시키길래 이거 좀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이제 농담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그냥 가시길래 저 혼자 처리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뭐 거절당하고 네. 혼자 해서 이제 오히려 뭐 사비를 털어서 친구까지 데려가서 일을 끝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만 장이나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걸 다시 넣었다가 또 다시 빼서 다시 또 소분을 다시 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담당도 아니고 뭐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그분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이제 그분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함으로써 업무가 이제 저의 소관에 넘어갔다. 이게 오차가 나도 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마스크 공익님의 원래 그 업무는 뭔가요? 업무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 보조 업무라고 밖에 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마스크 분류 작업도 공무원 보조 업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불만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 업무는 제 업무 아닌데 왜 시켰나 막 이런 식으로 네. 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상에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였고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마스크 네. 분류 업무 자체를 제가 문제로 삼진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께 저를 약간 타박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께서 저를 숙직실로 불러 너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좀 조용조용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타박을 해주셨는데 그 옆이 숙직실 옆이 탕비실인데 탕비실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뒷담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가 또 혼자서요? 아니요 다른 공무원분께 방음이 안 되다 보니 제 귀로 다 흘러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화가 난 상태라서 예. 제 담당하시는 분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아니겠지 뭐, 네 얘기는 아니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제 얘기가 맞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의를 주겠다 그분에게 이제 예.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점심시간 전에 네이트판이라는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이제 악의적인 글을 올리신 거죠. 저는 상황을 몰랐어요 그때는. 네. 네, 점심시간이 끝나고 와보니 그분이 주의를 들으셨으니까 저에게 나름 사과 같은 걸 하려고 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예. 듣는데 제가 먼저 그랬죠. 남의 뒷담을 할 때는 앞으로 주의를 잘 살피고 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너 이거 뒷담 한 거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거다. 큰 소리로 해가지고 너가 듣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현역 군인들은 뭐 동원 훈련을 나가는데 너는 뭐 따뜻한 곳에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역에서 있다 온 몸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저도 참 어이도 없었고 좀 화도 많이 났었죠. 사과 아닌 사과는 이제 서로 더욱더 분위기만 안 좋아졌죠. 근데 그 글을 확인하신 건 언제예요? 그 글을 확인한 건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 일요일 12월 19일에 그분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고 저는 이제 12월 23일에 그 글을 확인하고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 어떻게 확인하게 되셨나요? 그 글이 좀 화제가 됐나요? 네, 좀 네이트판과 그리고 네이트판 베스트 게시물에도 올라갔고 그리고 펜코, 우대, 루리앱 그리고 DC 인사이드 같은 이제 커뮤니티에 다 그 속도로 퍼져서 예. 제 친구가 이제 DC 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그 글을 보게 돼서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거 네 이야기 아니냐? 이거 네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냐?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더니 제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저격글만 올라왔을 때는 반응이 어땠나요? 저에 대한 욕 70%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욕 한 30% 정도 있었는데 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었는데 이제 보통은 제 욕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해명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23일에. 그래서 그렇게 쓴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이 본인이다, 내가 이 글은 너무 자기에게 유리하게 글을 쓰셨다, 이 사건에는 그분이 사사로운 일만 공익이 한다, 그런 식으로 쓰셨는데 마스크 3600장 분류가 저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가 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뭐 평소에 뭐 근무 태도가 너무 안 좋았다, 근무 퇴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올리셨길래 저도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3600장을 분류하는 일을 사사로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사로운 일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 사사로운 일을 하는 동안 그분은 뭘 하셨나요?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의 업무를 하셨을 텐데요. 그 시기에는 제가 더 바빴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역풍이 오히려 불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동사무소 내에서는 그때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상황이?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보고서 출근을 먼저 빨리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팀장과 저희 담당자에게 그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해명문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일이 커졌다, 이제 인터넷에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 팀장님은 솔직히 저보다는 그분을 타박하는, 왜 이런 거 올렸냐, 공무원 품위 유지 이거 걸린다, 여기에 지우라, 삭제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는지 삭제를 하고 사과문을 적으시는데, 사과문을 이제 너무 성의 없다고 평을 들을 정도로 적어가지고 불이 타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사과문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근무지를 찾으려고. 그럼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과를 했나요? 그것도 대해서 제가 그것도 녹음을 했는데요, 되게 변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네 행동에 대해서 뭐 때문에 내가 화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면서 자기는 뭐 위로받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너의 행동에, 너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화가 났었다, 그래서 글을 올렸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솔직히 제대로 된 사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반응이 계속 안 좋길래 그분이 사과문을 지우셨죠. 지우시고 나서 이제 퇴근하기 한 30분 전에 어떤 분이 나 어딘지 안다, 여기 아니냐 하고서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낸 사진과 대조해가지고 근무지의 신상을 알아내셨죠. 사람들이 전화를 엄청 많이 했죠, 민원 전화를. 퇴근 시간 30분 전에요. 네, 이제 공무원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 우리 동사무소가 맞다, 예.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럼 본인 바꿔달라, 공익 바꿔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민원인은 저한테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너 그런 쓰레기 같은 사이트에 글을 올렸냐, 왜 네 가족이 이런 거 쓰레기 같은 사이트 하는 거 아냐, 친구가 아냐, 직장 동료가 아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되게 인신공격 같은 것을 해주셨죠, 그분이. 그러더니 그분을 바꿔달라고 하더니 뭐 성차별적 발언 당하는 거 아냐 하면서 무슨 종이에 적게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이게 성대결 구도로 바뀌어서 되게 답답한 게,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문제지 전 남자 대 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설령 남자 공무원에게 그런 갑질을 당했어도 저는 이제 글을 올렸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걸 성차별 구도로 몰고 가서 저는 이제 되게 안타깝네요, 이 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그때? 크리스마스랑 겹쳐가지고 그 일이 하루 동안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니까 잠잠해질 줄 알았죠. 오히려 그게 크리스마스에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더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전화도 더 많이 넣으시고, 뭐 시청, 구청 의원분들께도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출동을 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시의원이 실제로 왔었나요, 그때? 네, 오셨습니다. 의원님이 오셔서 면담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뭐 어떤 얘기 했나요? 저랑은 얘기는 따로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통화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랑은 마주치지 못했고요. 동장님과 면담하고 가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 2차 사과문을 올렸어요. 2차 사과문에 이제 마지막쯤 부분에 이제 성차별적 발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올리셔서 오히려 이게 성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이제 일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마스크 공인님도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너무. 성차별로 갈 이유가 없는데도 성차별로 이제 몰고 가니까 많이 화가 났었죠,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를 갔다가 눈치가 많이 보이죠. 거기에 이제 저 때문에 많이 민원 전화 계속 시달리시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한테 너 그러면 구청으로 출근해라 이러길래 제가 구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뒤에 동사무소에서는 뭐 따로 뭐 피해를 받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시거나 민원 전화를 많이 받거나 이제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동사무소가 이제 좀 바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따로 피해를 받거나 그러신 분은 없습니다. 저격글을 올리신 그분도 뭐 딱히 그 큰 피해를 받지는 않았고요.
그분이 악플을 많이 받으셨죠. 그분도 뭐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분을 올리셨으니까 먼저. 네. 네, 저도 첫날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에 대한 악플이 네. 많아서. 그 후에 이제 28일날 제가 국외 여행을 갑니다. 왜 너 이 시국에 뭐 국외 여행을 가냐? 일본 간 거 아닙니다. 예. 왜 국외 여행 가냐 이러는데 이제 이미 한 달 전에 전부 다 예약을 했고 신고도 다 한 상태라서 제가 이제 예.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구청 공무원분들이 너 차라리 머리 식히고 와라 가서 예. 취소하지 말고 조용해질 때까지 해외에 있어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취소도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여행은 좀 즐겼나요? 못 즐겼습니다. 처음 이틀은 즐겼는데 31일 날 또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